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3-1단원 글쓰기를 잘하려면 해당 단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는 먼저 여기 글쓰기 과정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윤서의 글쓰기 계획, 마찬가지로 선유의 글쓰기 계획, 그리고 자료 수집 내용,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개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를 활용한 문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문 상호항이랑 계획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개요겠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문제, 그리고 당연히 초고를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고가 있죠. 그래서 초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까지. 그래서 일단은 초고를 중심으로 글이 총 2편이 실리거든요. 초고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 여러분은 초연결 사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라면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연결 사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하였고, 그래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학습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러한 초등학생과 어울릴 만한 이야기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연결 사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무선 통신망으로 인간과 사물이 연결된 오늘날의 사회를 무엇이라고 한다? 초연결 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처음 부분의 마지막,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먼저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 이러한 담화 표지와 관련된 문제가 정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밑으로 내려가서 분류를 해 놓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이러한, 그냥 쭉 내려올 걸 그랬네요. 담화 표지와 관련된 문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담화 표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라고 해서 또 나와 있죠. 그 다음 감지장치와 통신회로. 이것은 예상 독자의 지식 수준에 맞지 않은 표현이므로 쉬운 표현으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요약해 주는 거죠. 초연결 사회의 장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점과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 역시나 담화 표지죠. 초연결 사회의 단점도 있다. 그러면 앞에서는 장점, 여기서는 단점이죠. 개인정보가 쉽게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느냐? 그러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단점, 문제점.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려면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글의 흐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제에 어긋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으로, 해체는이 아니고 해치는이죠. 해치는 부분이므로 삭제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내 앞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차 뭐한다? 줄어든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점. 됐습니까? 이처럼 요약 정리를 합니다. 초연결 사회의 단점으로는 정리를 하였죠. 또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내려놓고 두 번째 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연결 시대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 자, 여기서는 고등학생이거든요. 예상 독자가 고등학생인데 그 고등학생이 경험했음직한 상황을 제시를 하였고,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죠. 초연결 사회, 즉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모습이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뭐가 나와 있죠? 적절한 담화 표지.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 통신망 연결.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인터넷 통신망 연결로 인한 장점이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언급한 것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밑에 먼저 역시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 먼저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죠. 그러의 본론에서 구체적인 수치, 여기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서 근거의 신뢰성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아야 하고,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개인기록 등은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정보가 마구 흘러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세부주장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의 호수에 빠지게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괴담에 사람들이 많이 속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인터넷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일으킨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정보가 반드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과잉 연결 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이것이 문제 세 번째.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인터넷 연결을 끊어보자. 세부 주장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요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1번, 2번 보시고 4번하고 5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담화 표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학교에서 만약에 출제를 안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글을 읽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대응 방안 세 가지 세부 주장이라고 했었죠.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고쳐쓰기 기준, 이게 별도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번 봐두시고, 글쓰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 과정,
통일성, 음직성, 평가하기까지 이러한 내용들까지 봐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